최류나 원작, 아드키 먼, 시즌2, 온의 귀환, 3부. 온이 한나라에 당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내들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늘의 동생들이라 칭하며 온과의 독대를 청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토 헤윰 라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직접 그들을 맞이했다. 하늘의 동생이라니. 당신들이 누구기에 감히 우리 하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오? 아토가 경계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전 한결이라 합니다. 장군님과는 구면인데 기억이 안 나시는지요? 우리가 본 적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오래전 이곳 한나라에 하늘 형님의 서신을 전하러 왔던 자가 바로 접니다. 라온이 무릎을 탁 치며 기억을 더듬었다. 어,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하늘의 전가를 가져왔던 그 청년인가? 알아봐 주시니 영광입니다. 25년 전 하늘 형님이 우리 마을로 몸을 숨기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윤술 여왕님과 탈출하시던 날에도 저와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새 장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긴박했던 탈출의 날 하늘 곁에 누군가 있었다는 건 알았으나 경황이 없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것이 내내 짐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올리는구려. 그때 우리 하늘 곁에 있어주어 참으로 고맙소. 아닙니다. 인사나 받자고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한결의 눈빛이 빛났다. 오남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늘 형님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자 장차 태어날 우리 자식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때는 힘이 없어 도움을 받기만 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우리가 오남과 장군님들의 창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새 장군은 벅찬 감동으로 서로를 응시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해욤이 환히 웃으며 말했다. 그때 사정은 하늘 형님에게 들어 알고 있고 지금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그렇게 잠시 인사를 나눈 이들은 급히 온에게 갔다. 마마, 마마! 아토 헤욤 라온이 밖에서부터 온을 부르며 들어왔다. 왜 그러세요? 마마,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여기로? 새 장군을 따라 온의 처소로 들어간 한결과 일행은 온을 마주하는 순간 인사를 올리는 것도 잊은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마마, 처음 뵙겠습니다. 전 한결이라 합니다. 아,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마마께서 하늘 형님과 너무도 닮으셔서 순간 넋을 놓았습니다. 온이 소탈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네, 그 얘기는 이 새 장군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입니까? 그들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졌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온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또 한 번 고비를 넘기는군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 형님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온은 잠시 머뭇거리다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한결이 말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아버지. 온은 아버지라 말했다. 그러자 한결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하늘 형님은 지금 우리 마을에 계십니다. 온과 아토, 헤욤 라오는 상상조차 못한 한결의 말에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니요? 온이 말했다. 하늘이 거기 있다고? 하늘이?
새 장군도 놀라 말했다. 네, 그날 하늘 형님이 눈을 감으신 후 저희는 너울들의 눈을 피해 숨죽여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너무도 흉포하여 도저히 맞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 그들이 물러간 뒤에야 비로소 형님을 모시고 우리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결의 떨리는 목소리에 장군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형님을 묻어드렸습니다. 무지개 나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말입니다. 윤슬 공주님과 곧 태어날 아기 씨를 생전에 너무나 그리워하셨기에 언제든 마음껏 보시며 지켜주시라고 살아계실 때처럼 똑바로 세워 묻어드렸습니다. 죽어서도 모국이 있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와 아들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무게에 오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한결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보자기를 꺼내 두 손으로 온에게 올렸다. 보자기를 풀어보시죠. 온이 조심스레 매듭을 풀자 빛바랜 검은 가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을 본 아토와 헤욤, 라오는 숨을 들이켰다. 마마, 이것은 하늘의 그림의 가면입니다. 라온의 떨리는 음성에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제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언젠가 형님이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던 아들을 만나는 날 반드시 전해드리겠다고 다짐했지요. 이제야 형님의 염원이 아드님의 품에 닿았군요. 오는 떨리는 손으로 가면의 감촉을 느꼈다. 서늘한 질감 위로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다. 오는 흐르는 눈물 위로 가면을 가져다 대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뵈러 달려가고 싶으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너울들에게 보고되고 있어. 해임 장군과 라온 장군 두 분이 먼저 마을로 가 아버지를 뵙고 오세요. 아울러 우리 용병들과 군사들이 머물며 훈련할 거점도 마련해 두시고요. 오는 한결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전했다. 진심으로 감사하오. 이 은혜를 어찌 잊겠소. 아닙니다. 마마,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이 작은 가면의 무게가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느껴지는군요. 이제야 발을 뻗고 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하늘이 남긴 짧지만 강렬했던 추억을 안주 삼아 술잔을 나누며 밤새도록 얘기했다. 다음 날 새벽 헤욤과 라오는 한결을 따라 길을 나섰다. 하루를 꼬박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도착한 마을은 25년 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마을이라기보다 하나의 견고한 요새이자 작은 성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과 함께 온 헤욤과 라온을 보자 모두가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이 두 분은 하늘 형님의 혈육보다 더 소중한 친구분들입니다. 한결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땅에 머리를 대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헤욤과 라온은 한결의 안내를 받아 마을 안쪽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듯한 거대한 고목이 위엄있게 서 있었고 그 곁으로 햇살을 머금은 금빛 잔디가 일렁이는 언덕이 펼쳐져 있었다. 한결이 언덕의 정점을 가리키며 나지게 말했다. 저곳에 하늘 형님이 서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기서 모국을 보고 계실 겁니다. 헤욤과 라온은 말에서 내려 경건하게 언덕을 올랐다. 친구가 바라보고 있을 동쪽 하늘을 향해 자리를 잡고 앉아 반짝이는 잔디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한결이 두 장군을 부르러 올라왔다. 장군님들, 이제 그만 내려가 저녁을 드시지요. 여독을 부셔야 합니다. 장군님? 하늘은 형님이고 우린 왜 섭섭하게 장군이야? 라온이 언덕을 내려오며 한결에게 말했다. 예? 우리도 형님이라 불러주게. 한결이 라온의 투정 같은 말투에 웃으며 말했다.
예, 형님들. 어서 맛있는 저녁 드시러 가시지요. 라온 형님이 좋아하시는 곡주도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 내가 곡주 좋아하는 것을 어찌 알아? 하늘 형님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요. 해윰 형님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 음식 마련에 유독 신경을 써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요리 솜씨 좋은 이들을 붙였습니다. 한결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한결의 말에 해윤과 라온은 차마 웃지 못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도 자신들의 사소한 취향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친구의 뜨거운 우정이 가슴을 저미게 했기 때문이다. 이튿날부터 해윤과 라온은 한결과 함께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나라에서 선발한 용병들을 이곳으로 은밀히 이동시켜 정예병으로 단련시키고 때가 되면 무지개 나라의 정예군을 합류시켜 합동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장 조성부터 수백 명의 식사와 빨래를 책임질 지원 인력 배치까지 거대한 전쟁을 위한 초석이 마을 곳곳에서 다져지고 있었다. 마을의 기세는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졌다. 한결을 필두로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이 자진해서 병장기를 들었고 한나라에서 선발된 용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고된 훈련에 돌입했다. 이로써 하늘이 잠든 이 마을은 단순한 은신처를 넘어 온의 군사들이 실전을 준비하고 기거하는 새로운 왕좌를 탄생시킬 강력한 혁명의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모든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거점의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기다리던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든 장군이 무지개 나라의 정예병을 이끌고 마침내 마을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군대의 이동이 아니었다. 오래전 쫓기듯 떠나야 했던 이들이 진정한 주인의 깃발을 앞세워 다시 돌아오는 운명의 행군이었다. 훈련장에 가득 찬 청년들의 기합 소리와 무지개 나라에서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가 보이지 않는 공명을 일으키며 한나라의 정적을 깨뜨릴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한나라 용병들의 기세는 날로 날카로워졌고 온의 거짓된 술판 역시 멈추지 않았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방탕한 생활은 너울들의 눈을 완벽히 속였고 그들이 방심하는 사이 용병들은 칼 잡는 법부터 진법까지 갖춘 정예병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덧 한나라에는 살을 내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길고 혹독한 겨울이 대지를 덮었다. 마국간에서의 만남 이후 온과 다솜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일에 충실했다. 그러나 온의 시선은 늘 다솜을 향해 있었다. 훈련하는 다솜을 멍하니 바라보다가도 지쳐 보이면 슬며시 훈련을 중단시키며 세심하게 배려했다. 아토, 해윰, 라온 세 장군 몰래 숨긴다고 한 행동이었지만 평생을 함께한 그들을 속이기엔 온의 눈빛이 너무도 뜨거웠다. 오늘도 훈련장을 지켜보는 온의 곁에서 아토가 뒷짐을 지며 입을 열었다. 한나라의 추위는 정말 지독하군요. 이 추위가 반년이나 계속된다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참으로 복받은 땅입니다. 온이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게요. 직접 겪어보니 알겠어요. 세상 모든 일이 말로만 들어선 그 무게를 알 수 없는 법이죠. 아토가 넌지시 온의 표정을 살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마마, 요즘 생각이 무척 많아 보이시던데 뚫어져라 한 곳을 자주 보시고. 역시 내 생각이 짧았어요. 네? 내가 아저씨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온과 함께 웃던 아토가 웃음기를 지우고 말했다. 몰락한 왕족이더군요. 왕족? 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론 궁에서 쫓겨난 조이 왕비 쪽 사람인 듯합니다. 조이 왕비? 온은 생각했다. 아, 그래서 그날 조이 왕비 궁에 몰래 들어가 본 것이구나. 저 여인의 이름은 아토의 말이 끝나기 전에 온이 먼저 답했다. 다솜.
어찌 아십니까? 그럼 벌써 두 분이... 온이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나를 하도 싫어하기에 좀 다그쳤더니, 아,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토는 무슨 놀랄 일이 또 있나 하는 표정으로 온을 보았다. 오래전 우리가 이곳을 탈출할 때 갈대숲에서 우리를 살렸던 그 군사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 얘기는 윤슬 여왕님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저희도 잊을 수가 없죠. 그때 그 군사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네, 다솜, 그녀가 그 군사의 딸이에요. 예? 아니, 진짜예요? 정말 다솜이?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있죠? 그러게요. 이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되나 봐요. 악연이든 인연이든 돌고 돌아 결국은 또 만나게 되니까요. 아토가 갑자기 엄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에게 답을 기다리는 어른처럼 말했다. 음, 그래서? 온이 되물었다. 그래서? 뭐가 그래서? 마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일은 일입니다. 받은 은혜야 갚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아주 중차대한 시기가 아닙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내 사람인지 아닌지. 온의 대답에 아토는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어깨로 온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함께 웃었다. 겨울바람은 무척 찼으나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훈련장을 훈훈하게 적셨다. 오늘도 너울들의 술자리는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어떻게 된 거야? 지난번에 넘겨주기로 한 땅은 왜 안 줘? 벙어리라도 됐어? 부르가 술상을 내리치며 로다를 향해 큰 소리로 다그쳤다. 아, 그때 내가 술 끼면 헛소리 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벌써 취기가 오른 로다가 짜증스럽게 맞받았다. 야, 사내 새끼가 술을 처먹었든 안 처먹었든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지. 부르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해라. 어떻게 너희 둘은 만나면 싸워? 시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냥 둬.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다고. 비치가 즐거운 듯 술을 들이키며 말했다. 거기 땅이 탐나긴 하지. 말 키우기도 좋고 따뜻하고. 늘빈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비치를 보며 말했다. 자자, 땅 얘기는 치우고 내가 이번에 새로 들인 첩이 말이야. 로다가 슬쩍 화제를 돌렸다. 또? 시원이 한심한 듯 혀를 차며 말했다. 이게 사는 재미 아니겠어? 너희도 새 첩 들여봐. 사는 게 아주 재밌어. 로다가 무슨 자랑인 양 말했다. 내가 1년 건다. 알찬이 재미있다는 듯 로다를 힐끗 보며 말했다. 1년? 난 반년 본다. 비치가 알찬을 보며 말했다. 반년? 난 3달 본다. 부르가 비치를 보며 말했다. 이번엔 뭐 걸어? 비치가 말했다. 이긴 놈이 왕자리 차지하는 거 어때? 늘빈이 들고 있던 술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다. 순식간에 정막이 흘렀다. 늘빈의 도발적인 농담에 조롱하듯 웃던 너울들의 안색이 굳어졌다. 특히 시원의 눈빛은 늘빈의 심장을 꿰뚫을 듯 서늘하게 변했다. 농담이야, 농담. 늘빈이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으나 이미 뱉어진 말은 비수가 되어 그들의 머리 위를 떠돌았다. 너울들의 견고했던 권력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의 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깊은 밤 훈련장을 살피던 오는 천막 안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다솜을 발견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아무도 없어 오는 다솜 가까이 가보았다. 옷이 너무 낡은 것 아니오? 이런 날씨에 동상이라도 걸릴까 염려스럽소.
온의 다정한 목소리에 다솜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온을 보았다. 아니, 난 그냥 그대는 내가 공들여 키우는 용병이니까. 다솜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온을 보았다. 정말 별 뜻 없어. 온의 군색한 변명에 다솜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 용기를 얻은 온이 곁에 앉으며 물었다. 음, 그대에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 내가 궁금한 건 못 참는다고 말했던가? 그날 밤 조이왕비 궁엔 왜 간 것이오? 다솜은 잠시 시선을 떨구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담담히 출생의 비밀을 꺼내놓았다. 저희 아버지가 조이왕비님의 막내 동생이십니다. 뭐? 그대 아버지가 조이왕비의 동생이라고? 아니, 그럼 조이왕비가... 네, 저의 하나뿐인 고모이시지요. 어, 아니, 그대 아버지는 한우랑 부대의 군사라 하지 않았소? 네, 군사 맞아요. 고모가 폐위되시고 우리 가문은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고모 밑으로 4명의 남동생들은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그때 충격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곧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만삭의 어머니와 곧 태어날 저를 지키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한우랑의 부대에 군사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다솜의 눈동자는 슬펐으나 흔들림이 없었다. 아, 그랬군. 그래서 그 궁에... 네, 고모가 계시던 곳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억나지 않고 다른 어른들도 그래서 그냥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곳에 가보면 고모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솜은 온을 보며 덤덤히 말했다. 온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솜을 위로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요.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랫사람을 아끼고 왕이 성군이 되도록 내조하며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신, 그리고 그대만큼이나 아주 고운 분이셨을 거요. 온의 진심 어린 말에 다솜이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다. 그럼 어머니와 단둘이 지금껏 살아온 것이오? 네,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마음의 병을 얻어 한 곳에 오래 계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전국을 다니며 살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듣게 되었고. 다솜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참 무겁소. 다솜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일어나며 말했다. 마마, 이번엔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 또한 궁금한 건 못 참아서요. 다솜의 말에 온도 일어나 눈을 맞추고 허리춤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물어보시오. 훈련받던 용병들은 어디로 빼돌리고 계신 겁니까? 다솜의 물음에 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가장 뛰어난 용병들이 주기적으로 훈련소를 나가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들만 따로 모아 훈련을 시키시는 건가요? 다솜의 말에 잠시 망설이다 입가에 웃음을 띠며 온이 말했다. 어찌 알았소? 모르는 게 더 어렵지요. 조금만 살피면 이상한 점 투성이니까요. 기량이 뛰어난 자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훈련장엔 곰 같은 덩치들과 나이든 사내들, 그리고 저만 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허를 찔린 듯 크게 웃었다. 전국을 찔렸구려. 그래, 그대 말이 맞소. 내가 이 나라에 온 진짜 이유를 아는 것 같으니 더는 숨기지 않겠소. 다솜의 안색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마,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온이 정색하며 이유를 묻자 다솜은 한나라의 현실을 말했다. 무지개 군사 모두가 온다 해도
너울 한 부대수도 안 될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도저히 힘으로나 수로는 그 누구도 이기기 힘들어요. 무엇으로 싸우실 건가요? 왕에 대한 충성심? 불타오르는 애국심? 끈끈한 전우애? 아니요. 충성심이나 애국심 따위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너울들 역시 마마가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지금껏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이오? 아니요. 그들의 의리를 이용하십시오. 다솜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의 의리? 네. 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 균열을 내어 제사를 깎아먹게 하십시오.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만신창이가 된 승자와 우리가 맞붙는다면 그때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는 소름 돋는 통찰력에 그만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천하의 책사를 아군으로 얻었구려. 이런 지략은 대체 어디서 배운 것이오? 온의 칭찬에 다솜이 부끄러운 듯 사랑스러운 보조개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온은 그 웃음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가 이리 웃는 모습은 반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소. 우리 어머니도 웃는 모습 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늘 가슴 아팠소. 위대하지 않아도 되니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 되어라 늘 그리 말씀하셨소. 앞으로 그대가 웃는 날이 더 많아지도록 내가 더 좋은 왕이 되겠소. 환하게 웃으며 돌아서는 온의 뒷모습을 보며 다솜은 생각했다. 마마, 당신은 이미 좋은 왕이십니다. 걸어가며 온이 생각했다. 다솜, 당신이 내 편이라 너무 고맙소. 숙소로 돌아온 온은 밤이 새도록 술상 앞에 앉아 다솜이 던진 거대한 승부수를 생각했다. 차가운 겨울밤, 반격의 서막이 소리 없이 밝아오고 있었다. 깊은 밤, 알찬 빛이 두 너울이 술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넘실거리는 촛불 아래 알찬이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상하지 않아? 비치가 술잔을 들이키며 무심하게 되물었다. 뭐가? 눌빈 말이야. 시내가 죽던 그날 뭔가 느낌이 싸해. 알찬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하자 비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비치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죽였다. 말 조심해. 가뜩이나 무지개 나라에 쳐들어갔다가 우리 모두 골로 갈 뻔했잖아. 거기서 시름 두루도 죽고 지금은 그냥 조용히 엎드려 있자고. 너도 이상하다는 건 인정하네. 그때 아라 왕자의 궁으로 들어간 건 시내와 늘빈이었어. 그 뒤로 살아있는 시내를 본 자는 아무도 없지. 어디서 누구 손에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내일이 신의 제사라니까 바로 아라 왕자에게 술잔을 바치며 조롱했잖아. 마치 시내를 대신해 복수라도 해준 것처럼 말이야. 뭐 갑자기 생각이 났겠지. 사실 시원이 많이 억울할 만도 해. 형이 죽었는데 그 탐나는 땅이 동생인 자신이 아닌 늘빈에게 돌아갔으니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이야. 두 사람은 평소처럼 가벼운 술자리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다. 한편 고요한 너머 세상, 한 젊은 정령이 수리마리를 찾아왔다. 아들 얀의 오랜 친구이자 수리가 아끼는 정령, 찬이었다. 수리마리 부르셨습니까? 오, 어서 오게.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니 좋구나. 언제 봐도 기분 좋은 찬. 두 정령은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수리마리의 녹색 눈동자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찬은 친구 얀을 떠올리며 말했다. 여전하시군요. 당신의 품위와 당당함은. 얀도 생전에 이런 당신의 모습을 많이 닮았었는데. 그래, 참 아까운 아들이지. 내 아들 얀은. 저를 찾으신다 해서 왔습니다.
수리마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본론을 꺼냈다. 아, 부탁이 있어 불렀네. 무슨 인간 세계에 잠시 다녀와 주게. 네? 인간 세계는 왜? 그는 손안에 꼭 쥐고 있던 물건을 찬에게 내보였다. 호두할 만한 진주를 반으로 쪼개 정교하게 조각한 목걸이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얀의 방에서 찾은 것이네. 얀이 진주를 나누어 자신의 얼굴과 그 인간 여자의 얼굴을 각각 조각해 서로 나누어 가졌던 모양이야. 여기 새겨진 것이 그 인간 여자지. 찬이 목걸이를 들어 불빛에 비추자 진주 속 인간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리마리가 싸늘한 어조로 덧붙였다. 인간 세계로 가서 이 목걸이의 나머지 반쪽을 찾아보게. 그 반쪽의 행방을 안다면 내 아들 얀의 흔적도 그곳에 있을 것이네. 정말 인간 세계에 개입하시려는 겁니까? 그래. 얀의 흔적을 찾고 나면 인간 세계는 그것으로 끝이야. 하등한 것들이 감히 내 아들을 죽였으니 그 대가는 파멸뿐이다. 그 여자는 이미 죽었으나 그녀가 남긴 아들이 그곳에 있다. 여왕의 자식이었으니 분명 어느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겠지. 그가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찾아오게. 알겠습니다. 내 친구 얀과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차는 목걸이를 품에 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